자, 우리 2024년도 지방직 기출시험 우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설 강의를 듣는 목적은 내가 공무원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함이고, 두 번째는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지 안 할지가 좀 애매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험을 만약 한 번 더 봐야 된다면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유형별 접근에 대한 걸 초점으로 들어주셔야 돼요. 그냥 여기에 속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게 뭔지는 좀 더 나중 얘기고,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유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형별 접근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만, 아직 시험을 안 봐보신 분들은 그냥 듣지 마시고 시간 내서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 해설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당연히 더 많이 될 겁니다. 됐나요? 자,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2024년도 지방직 기출문제고요. 넘겨갑니다. 자, 우선 총평이 좀 나와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, 요 얘기는 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, 말로만 드리면 전체 난이도로 따졌을 때 우리 2024년도 지방직 기출문제는 쉬운 편에 속했어요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나눠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,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좀 쉬워졌다. 근데 그게 그냥 쉬워졌다가 아니라 요즘 추세가 그렇게 된다. 점점점 구급 공무원 영어 시험이 그전에 너무 이상하게 어려웠다. 그래서 어려웠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쓸데없는 부분에서 많이 문제를 좀 가져온 게 있었어요. 단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전혀 일상생활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나온 적이 많았었는데, 최근에 들어서는 문법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, 혹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제 입장이고, 저야 공무원 시험을 한 20년간 강의를 해오면서 점점점 쉬워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 제 입장이고, 그렇잖아. 자, 처음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처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그냥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봐야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, 난이도가 중간이다, 난이도가 쉽다, 난이도가 어려웠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시험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한 시험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난이도가 쉬웠다 그럼 쉽게 공부하면 되겠다. 안 돼요. 난이도가 쉬워도 나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, 난이도가 어려워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 문제 더 맞아야 하는 게 포인트니까. 됐지? 그래서 난이도가 쉽다는 말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.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.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맞아야 되는 게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. 됐지?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정도 유형이 나왔어요. 요 정도 유형이 나왔는데, 이 유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가 아니에요. 이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. 2025년도 시험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맞게 쓸데없는 문법 이런 거 빼고 일상생활이나 혹은 업무를 보는 중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, 좀 더 실용적인 내용들을 많이 문제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, 어떻게 나올 거다까지 등장을 했었어요.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. 됐죠? 그럼 잘 봐. 우선 첫 번째 포인트. 네 문제, 한 문제 나왔다 중요하지 않아요? 왜? 계속 그렇게 나왔었어요.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. 여기 있는 단어가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쭉 한번 읽어보세요.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저거 되게 어렵네? 나 모르는 단어 많은데 하시는 분도 있고, 저 정도는 쉬운데?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전의 공무원 시험과 비교하면 요 정도 단어들은 쉬운 정도에 속합니다. 무조건 쉽다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,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라면 하 혹은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수거들이 실제 시험에 등장을 했었습니다. 됐어요? 그래서 어휘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만 쭉 하신다면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어휘가 시험에 등장했다. 됐나? 그리고 문법은 항상 나오던 게 나왔으니까 문법 더 들어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, 여전히 문법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, 여기서 이슈 하나,
문제 수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. 원래 문법하면 한 5문제에서 3문제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몇 문제입니까? 3문제예요. 그지? 그럼 봐봐. 3문제에서 5문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평균이었단 말이야. 근데 3문제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최저로 맞춰져 있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그러면 그래 이제 문법 별로 안 나오는구나. 문법을 내가 등한시해도 되겠구나. 안 되죠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다 맞아야 돼.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맞으려면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법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골고루 등장했기 때문에 문법 공부 여전히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.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. 2020년 5년부터 문법 안 나온다던데 그런 말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. 정부에서 발표할 때도 좀 더 일상생활에 맞는 문법을 낸다 그랬지 문법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더라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거의 전 영역에서 문법을 출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봐봐. 요 정도까지는 기본이에요. 항상 나오는 대로 나왔어요.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. 생활 영어와 대화 패턴에서 몇 문제가 등장했다? 3문제. 보통은 2문제였습니다. 근데 3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. 됐어? 자, 엄밀히 따지면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 생활 영어 패턴의 문제가 늘어났다. 그리고 이 생활 영어 패턴에서도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업무 중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거. 회의실 잡는 거 아니면 동료한테 물어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 업무를 하다 보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. 그런 상황을 맞춰서 대화체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업무 상황에서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할 수 있겠더라. 됐어요? 여기까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정리하시죠? 딱 봤어요. 자, 계속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원래 나온 대로 나오는구나. 별로 변하지 않겠구나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근데 어휘의 수준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. 하나. 두 번째. 3문제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문법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. 내가 합격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라면 3문제 포기하고 가지. 왜? 문법 공부하기 싫으니까. 안 돼요. 다양한 부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문제 푸는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겠더라. 마지막 3번째. 독해하는데 기본 우리 수능에서 요 정도가 수능 유형이야.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 그대로 나오겠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영어도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. 정도를 머릿속에 잡아 두시되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하락했으니까 공부하는데 막 이상한 내용까지 막 들들이 팔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단단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죠.